전 세계 공예품들을 한자리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화제작들을 만나봅니다.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준비 중인 기획 공연 중원의 의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거의 향수와 새로운 문화가 공존하는 대구의 동촌마을로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네. 자, 요즘 아침 저녁으로 조금 쌀쌀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 걷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혜선 씨는 어느 정도 걸으세요, 하루에? 저요? 네. 뭐 저는 이제 만보기를 차고 걷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걷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네네. 요즘 날씨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좀 가까운 거리는 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터벅터벅 걸을 때를 많이 보는 것 같긴 좀 한데. 힘없이 걷죠. 그러니까요. 예. 자, 뭐 만보기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만보기 네. 예전에 유행할 때는 한참 그 허리춤에 차고 이렇게 막 몇 보 걸었나 이렇게 보면서 다닌 적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걷는 것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는 하는데 또 막상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매일매일 하려고 해보면 이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도 낮에 좀 활동을 해줘야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네. 보니까요.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운동이 되는 그 걸음수가 3,000보 정도? 이 3,000 보. 정도라고 하네요. 하루 3,000보. 이게 성인 걸음으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꾸준히 걸으면 나오는 그런 네.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날씨 이렇게 괜찮을 때 네. 커피 한 잔 딱 손에 드시고 단풍, 가을 경치 딱 구경하시면서 한 30분 정도 쭉 걸어주시면 건강에도 좋고 밤에 뭐 숙면도 취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풍경 보시면서 건강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날씨도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네. 수진 씨 지금 뒤로 보이는 네. 배경도 굉장히 걷기 좋은 예쁘네요. 예쁜 꽃길인데요. 네네. 예. 자, 자세한 날씨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하루가 다르게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보다 쌀쌀하고요.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든든한 옷차림을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는 계속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낮게 출발합니다. 단양이 6도, 괴산은 5도, 보은은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조금 내려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이 16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일교차도 여전히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살펴보면요.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겠고요. 낮 동안에도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찬바람이 불면서 날은 더 추워지겠는데요. 절기 입동인 금요일에는 청주의 아침 기온이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 밤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야식을 먹는 습관 자체가 속쓰림과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건데요. 오히려 사과인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저녁엔 사과를 먹으면 배변 활동에 도움된다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문화가 있는 아침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문화 이야기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어디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은요 청주공예 비엔날레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네네네. 지난 10월 8일에 시작한 청주공예 비엔날레 오늘로 딱 한 달 30일이 지났더라고요. 어제 날짜로 집계를 해봤더니 지금까지 무려 22만여 명의 관람객들이 왔다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쯤 되면 나만 안 갔어 싶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왔다 가셨죠. 그렇습니다. 그 22만여 명 중에 저도 한 표를 이게 같이 넣었는데 워낙 다녀온 지 저도 좀 오래돼서 벌써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하시려고 그러는데 실제로 보니까 주변에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 다녀오신 분들마다 뭐 일단은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쾌적해졌고 맞아요. 볼 것들이 많아서 다들 다녀오신 분들마다 다들 칭찬 일색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작품도 참 좋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작품을 관람하다 보면 의미도 있고 멋있고 해서 시간이 금방 가셨을 텐데요. 네. 오늘 제가 영상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미 다녀오신 분들은 다시 보시면서 이런 작품들이 있었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다시금 새겨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아직 못 가신 분들은 새로운 정보 얻어서 계획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모습 어떨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모든 공예 분야를 총망라한 세계 최초의 공예 비엔날레.
청주공예 비엔날레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에서도 청주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볼거리, 즐길거리 다양한 청주공예 비엔날레의 현장을 직접 만나보고 분위기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전 세계 공예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 청주 공예 비엔날레. 각기 다른 개성, 최신 트렌드의 공예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청주 공예 비엔날레 화제작들, 지금 만나봅니다. 청주시 내덕동에 자리한 문화제조창. 지난 10월 8일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시작됐죠.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1999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이제 금년이 11번째입니다. 이제 7번째부터 여기서 하는데 이 건물이 이제 날 것 그대로 상태에서 4번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금년에 이 공사를 다 해서 깨끗한 공간에서 여러분들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막한 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반응도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이 뭐 목표했던 관람객 수치가 무난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단체 관람객이 계속 줄지어서 들어오시고 있어서 저희들 예상했던 거 이상의 관람객이 오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 옛 담배 공장의 모습은 그대로이지만 한층 깔끔해진 문화제조창 3층에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제1전시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곳이 바로 이번 비엔날레 전시 공간 중에서도 일전시실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전시실은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와 꿈의 공예, 몽유도원이 펼쳐지다라는 주제로 전시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예 작품들을 포함해서요, 여러 가지 설치 작품과 그리고 회화 작품까지 다양하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략 한 316점이 지금 전시되어 있고요. 다양한 작품 보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개성 있는 작품들이 많다는 게 느껴져요. 네. 관람객들 반응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많이 재미있어 하시고요. 여러 가지 작품이 있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아하는 작품들이 또 다 다르고 그러세요. 가족, 친구와 함께도 좋고 혼자도 좋습니다. 공예 작품들을 감상하며 가을날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는데요. 도슨트 선생님과 함께라면 더욱 알찬 관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들이 이 있다는데요. 작품은 정말 화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크고 반짝반짝하고요. 네. 이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이 작품은 한호의 영원한 빛, 21세기 최후의 만찬인데요. 보시면 어떤 작품이 연상되지 않으시나요? 아, 최후의 만찬이라는 말을 들어서 그런지 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차용한 한호 작가의 작품. 김치, 닭, 만화 캐릭터 등 우리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한국적인 요소들을 그림 곳곳에 그려넣어 수묵화 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그림이 수묵화지만 일일이 구멍을 뚫어서 그 뒤에다 LED 조명을 발사를 해서 이 빛을 내고 있어요. 그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작품입니다. 그러네요. 수묵화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네. 아, 굉장히 예쁜 작품이라 그런지 관람객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 작품을 보면은 일단 이 대작이잖아요. 그래서 좀 탄성을 지르시면서요. 이제 이 앞에 빛이 바뀌기도 하고 굉장히 반짝거리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으세요. 그래서 이제 SNS에도 많이 올리시고요. 굉장히 예쁜 사진들을 저도 많이 보았습니다. 너무 예뻐요. 저도 한 장 찍어가야겠어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시킨 김창겸 작가의 작품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강렬한 색채로 시선을 사로잡고요. 신종진 작가의 도자로 만든 바벨탑에선 다보탑, 첨성대 등 유적지를 찾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얼마 전에 아침엔에서 소개해드렸던 석창원 작가의 작품이죠. 홍석천 씨를 모티브로 해서 인간의 욕망과 갈등을 표현했다고 했는데 이곳에서 만나니까 더 반가운데요. 이렇듯 제1전시실에선 작가의 개성과 함께 독특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요, 왠지 여성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속옷이나 버선도 보이고요. 네, 맞습니다. 네, 구경숙 작가의 허 스토리고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어떤 일생을 구성하는 요소들, 일상적인 지금 말씀하신 버선이나 양말이나 그릇 같은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혹시 재료가 뭘까요? 아, 재료요? 종이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요. 네, 종이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재료는 김이고요. 김이요? 네. 아, 먹는 김이요? 네, 네. 오. 이렇게 바다에서 건져 올려진 그 김이 이렇게 건조되고 수축되고 그리고 곰팡이도 슬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어떤 인간의 노화 과정과도 닮아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재료화 시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성이잖아요. 많은 생각이 드는 작품이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 세대들이 와서 보면 참 울림이 깊은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 어머님들이 이걸 보실 때는 굉장히 저거 버선이네, 저거 뭐네 이렇게 일일이 알아보시면서 되게 공감을 많이 하는 작품입니다. 제1전시실 관람을 마치고 그림 가득한 복도를 따라가다 보면 초대 국가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초대국가관은요, 총 4개의 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주빈국인 덴마크가 있고요. 중국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세안 10개국, 이 아세안 관이 있고요. 그리고 헝가리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요. 14개국 160여 공예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초대 국가관에선 어떤 작품들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너무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울고 있나? 괴로워하면서도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이 보이시죠? 웃고 있나요? 아, 네. 웃고 있네요. 이 작품의 제목은 이제 소가소 비상소라는 제목입니다. 내가 이렇게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느낌의 표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람객들이 이게 재밌어 하시고요. 이제 이걸 보자마자 남편 왜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런 관람객도 계셨고요. 네. 네, 다들 이렇게 재미있어 하시고 특히 이 작품 또 만질 수가 있어서요. 옆에서 많이 촬영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공예뿐만 아니라 회화, 조형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함께 세계 공예의 트렌드를 만나볼 수 있는 초대 국가관 꼭 둘러봐야 되겠죠? 이번에는 문화제조창 4층으로 올라가 봅니다. 이곳에서는 공예 페어가 한창인데요. 공예 페어는 다양한 공예품들을 판매하는 총 70여 개의 부스들이 들어와 있고요. 또 공예의 삶을 주제로 기획 전시한 기획존과 다양한 지역의 작가와 공방분들이 창의적인 작품을 판매하는 산업존, 공예를 직접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체험존, 그리고 매주 금, 토일마다 생활공예품을 판매하는 생활공예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품을 살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네. 우리 지역은 물론 국내외 다양한 작가와 공방의 공예품들을 관람하고 구매도 할 수 있는 4층 공예 페어. 과연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촛대도 있고 또 오머도 있고요. 그다음에 LED 등도 있고. 이렇게 그러고- 모빌도 있고요. 네, 모빌도 있고. 아파에서부터 금속 공예까지. 그래서 많이 판매하셨어요? 네. 아, 이 청주 쪽에는 별로 없었는 것 같아요, 공예가. 대구에는 오머가 좀 많이 퍼졌는데 이쪽에는 좀 적어서 가격대도 지금 낮춰가 있고 그런데 반응이 되게 좋아요. 정말 예뻐요. 아기자기하고 여기는 무엇을 판매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손으로 직접 만든 유리 그릇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아, 유리 공예인 거죠? 이런 그릇들은 흔하게 보기는 힘들었던 것 같은데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이 그릇들은 유리 칼로 직접 자르고 가마 안에서 녹여서 붙이는 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성 가득한 공예품들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 작가들이 직접 소개까지 해주니 소장하고 싶은 욕구가 마구마구 샘솟아 오릅니다. 이곳 공예 페어존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저기 3D 펜 체험이 있네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D 펜을 체험할 수 있다니 참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3D 펜은요. 이게 3D 펜이고 이게 필라멘트예요. 이거를 녹여서 저희가 입체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입체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다. 신기한데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공예폐회에서는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특수한 3D 펜으로 쓱쓱 그림을 그리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액세서리가 탄생합니다. 짠! 완성입니다. 체험을 이제 가족분들이 오시면 모두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인형 브로치 만들기나 뭐 도자 접시 만들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일보다는 금토일에 또 생활공예품을 판매하는 생활공예존이 열리고 또 그곳에 체험을 즐길 수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공예 작품들을 보고 구매하고 체험까지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화제조창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동부창고로 가보겠습니다. 이 가을 햇살에 동부창고가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에서도 전시가 열리죠? 네, 이곳에서도 전시가 계속되고 있고요. 80여 명의 작가들의 632점이 이 동부창고 두 동으로 나뉘어져서요. 6동과 37동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 제2기획전이 열리고 있는 동부창고. 옛 창고의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는 분위기 있는 공간에서 다양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6동 전시 공간부터 살펴볼까요? 이거는 넥타이 같은데요. 넥타이 맞죠? 와. 네, 넥타이 맞습니다. 이정윤 작가의 실크로드라는 제목의 작품이고요. SNS를 통해서 정말 일반 사람들에게 받은 그런 넥타이예요. 개개인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넥타이를 일일이 이렇게 꿰매서 만든 그런 작품입니다. 실크로드 앞에 여기 덧신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덧신을 착용 후에 이 실크로드 길을 걸어볼 수가 있는데요. 같이 아이들이 막 이 길을 뛰어다니기도 하고요. 같이 여기 보시면 우산이 또 있어요. 그 아래서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6동 바로 뒤에 있는 37동에서는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좀 무섭게 생겼는데요. 네. 게다가 계속 움직여요. 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작품은 이병찬 작가의 생명체라는 작품이에요. 네,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이런 소비 중심적인 어떤 생활 그런 걸 이제 꼬집으면서 이 폐비닐과 필름지 등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생명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만히 소리만 듣고 있으면 사실 어떤 몽돌 해변에서 바람이 불고 바닷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그리고 비주얼이 강해서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항상 여기 오면 저 거미다, 지네다 이렇게 소리도 지르고요. 뭔가 이렇게 맞춰보고 가까이 다가가보고 그러고 사진도 많이 찍고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작품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가 관람객들을 기다립니다. 문을 열고 직접 들어가 볼 수 있는 거울의 방은 오수미 작가의 봉인된 시간이란 작품이고요. 흡사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는 강용석 작가의 전시 공간도 인증샷을 남기기엔 더없이 좋은 핫스팟이죠. 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하나하나를 좀 본인의 생활과 좀 이렇게 관련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 작품들이 이제 본인들의 공간으로 들어왔을 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뭐 그런 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좋은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공예 대축제, 청주 공예 비엔날레. 익숙한 듯 새로운 모습의 다양한 공예품들은 특별한 추억을 만들기에 부족함이 없는데요.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예의 세계,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정말 멋진 공예 작품들, 알록달록 반짝반짝한 작품들까지 가보지 않은 분들도 거의 다 구경할 수 있을 만큼까지 꼼꼼하게 너무 멋지게 잘 봤는데요. 특히 이제 사진도 이렇게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실제로 현장 가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와서 사진 찍으면서 즐기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진을 못 찍게 하는 전시장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곳에서는 SNS 시대에 지금 딱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네. 화려한 공예 작품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서 이 인별 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면요. 팔로워 수 금방 늘 것 같아요. 뭐 샵 인생샷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실제로 SNS 하는 젊은 관람객분들이 많은 사진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 작품은 꼭 보면 좋겠다 이런 작품들을 올리고 있으니까 인별그램이나 그 얼굴 북 같은 데
가셔서 정보를 얻고 가셔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 청주공예 비엔날레 아까 전에 잠깐 화면에 나왔는데 전문 도슨트 분과 이렇게 공예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시민 도슨트 분들이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올해는 전문 도슨트 분들이 계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청주공예 비엔날레가 열릴 때마다 시민 도슨트 분들이 이 전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올해는 특별히 전문 도슨트 10분이 항상 상주에 계시면서 전시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훨씬 더 재밌게,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확실히 저런 미술품들은 공예품들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봐야 그러니까요. 훨씬 100배, 200배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자, 2019 청주 공예 비엔날레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11월 17일까지니까 열흘 정도 남아 있는데요. 많이들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보여주신 그 문화재조창과 동부창고 공간 외에도 개막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공간에서 이번에 즐기실 수가 있는데요. 주말 미술관 프로젝트 투어가 있고요. 야외 네. 전시장도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즐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금, 토, 일 이렇게 주말에는요. 문화재조창 4층 공예페어 공간에서 추억을 만드실 수 있도록 공예 체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네. 관람도 하시고 직접 해보시면 더 추억이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청주공예 비엔날레 올해를 놓치면 또 2년을 기다리셔야 그러네요. 됩니다. 이제 11일 남았거든요. 네. 보고 체험하고 또 공예를 구매까지 할 수 있는 청주공예 비엔날레 가셔서 추억도 만드시고 눈호강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진희 포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관련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를 설명하는 안내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도슨트, 2번 로보트, 3번 에이전트, 4번 클라이언트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보트 너무 빡 터지네요. 너무 성의 없지 않나요, 여러분? 로보트 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예. 자, 어쨌든 정답 골라주셔야 됩니다. 아까 저희가 한 번, 두 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 함께했던 공예는 꼭 우리 집안 공간 근처에서 함께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공예품 하나씩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요즘 디퓨저도 있고 뭐 캔들, 가벼운 소품들도 많을 텐데 우리 집 인테리어를 책임지는 공예품 이런 것들이 있다. 함께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우리 집 공예품. 뭐 멋있는 것들이 그래도 자기만의 그 아끼는 맞아요. 애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다 있게 마련이죠. 오늘은 사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뭐, 직접 만든 것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건지 설명도 좀 해주시고 사진 같은 것도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답 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소명 다할 그날까지. 모든 짐 내려놓고 바람을 따라 자유롭게 떠나려 했네. 그대 손을 잡아요. 음악으로 빛나고 있는 그대 곁에 내가 함께 할 테니. 후회와 눈물로 얼룩진 내 삶에 절망으로 가득 찬 칠흑 같은 어둠 속
네, 브라보가 절로 터지는 아주 네. 귀가 고급스러워지는 무대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지금 생방송 아침엔 아직 8시 57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 이른 시간에 맞아요. 저렇게 멋진 소리가 생목이 난무하는 시간인데요. 정말 멋진 무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떤 분들의 무대인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무대였는데요. 자, 오늘 특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이상조 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멋진 음악을 뒤에서 들으시면서 더 뿌듯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이제 테너 오종봉님 그리고 소프라노 원지혜님께서 제가 불러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곡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지금 들으신 곡은 소명이라는 곡이고요. 소명. 예, 이 오페라에 총 17개의 노래가 나오는데 네. 그중에 사실상 마지막 곡인 16번째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17번째 곡은 이제 합창곡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이 알타 공주와 우르과의 그 사랑이 결실을 이루는 그 둘만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마지막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가 지난 6월에 이 자리에 모시고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네.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는 2011년 8월에 지역의 그 전문 그 연주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든 전문 음악 연주 단체고요. 네. 지금까지 총 16차례에 걸친 정기 연주회와 수십 차례의 그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뛰어난 그 기량을 가진 연주자들을 지속적으로 영입을 해서 지금은 60명이 넘는 단원을 거느린 중부권 그 최대 민간 오케스트라로 성장했고요. 네. 다양한 음악을 저희가 추구하기 때문에 오페라는 물론이고 지금 국악 공연 또는 클래식 또는 뮤지컬 또 영화 음악 같은 장르를 계속해서 새로운 장르를 연습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음악 간의 어떤 장르 간의 융복합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전을 해서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이번에 오페라까지 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바로 그 오페라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들었던 소명이라는 곡도 바로 그 중원의 우르기라는 제목의 오페라 이제 16번째 곡이다라고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내일 이제 진짜 그 무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3대 악성이시죠. 충주를 대표하는 우르의 일대기를 다룬 창작 오페라 중원의 우르를 제작해서 발표하게 됐는데요. 네. 우르기라는 분은 가야금을 만든 분으로 유명하시죠. 가야금을 만들고 또 그 가야금이라는 악기에 적합한 곡을 12곡이나 만들어서 만든 분이고요. 예. 충주 탕금대 등에서 그 알타 공주와의 그 사랑 이야기를 극을 우리가 극적으로 재해석해서 극본으로 만들었습니다. 네네. 2019년 충북 공동 창작 작품 지원 사업에 선정된 공연이고요. 충청북도와 충북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중부 성악회, 소리 공감 누루 이렇게 3개 단체가 협업을 통해서 충북의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자고 지난 여름 동안에 땀 흘려서 네. 준비한 작품이고요. 기존의 오페라 형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네네. 뮤지컬이나 영화처럼 대사를 서로 주고받는 등의 이렇게 극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페라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이게 가야금명의 우륵 선생을 주제로 한 공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신라의 대학을 완성한 가야금 명인 우르의 이야기고요. 네. 순장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살아있는 분들을 산채로 이제 땅속에 네네. 묻는 그런 희생양이 됐던 우르의 연인을 가슴에 묻고 이제 가야를 등지게 되는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신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또 신라의 공주인 알타 공주와 예. 그 우르기 그 사랑을 이제 맺는 그런 결실을 이룬다는 이야기를 기초로 했습니다. 당시 국경지대인 중원으로 내몰려서 신라의 대학을 완성한 우르과 그 네네. 탕금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이야기를 다룬 이야기입니다. 그럼 아까 그 테너 오정복님이 이제 우륵, 그렇죠. 소프라노 원지혜님이 알타 공주 역할이시죠. 네. 그 사랑의 하모니를 저희가 들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렇게 우륵 선생을 주제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저희 단체가 이제 음악 단체다 보니까 충북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문화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3대 악성이자 충북을 대표하는 음악가라고 볼 수 있는 네네. 우륵을 소재로 삼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충북 고유의 문화 자산인 악성 우륵에 대한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충북의 가치를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우룩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저도 사실 올해 방송하면서 우룩을 주제로 해서 뭔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던 것을 그러시죠? 이렇게 예. 또 만나보게 되니까 좀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창작 오페라를 하시다 보니까 이게 오페라라는 장르가 워낙 뭐 종합 예술이다 보니까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무대를 좀 꾸며주셨을까요? 예, 오페라 우룩의 주관 단체는 저희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가 맡았고요. 네. 극본은 한국교통대학교 오영미 교수님이 맡았고요. 무대 연출은 여러 오페라의 그 연출을 맡았던 최희순 연출가가 맡았습니다. 네. 그리고 성악가로는 좀 전에 출연하셨던 오종봉, 테너 오종봉님이 맡았고, 그리고 알타공주 역에는 소프라노 원지혜님, 네네. 그리고 소프라노 김계현, 바리톤 박영진, 바리톤 최신민 등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출연하시고요. 예. 예술 감독 및 지휘는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의 김남진 지휘자께서 맡았습니다. 이전에 이제 이분들하고 같이 여러 작품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호흡도 잘 맞고요. 네네. 아마도 우르기 최고의 그 작품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대를 준비하는데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충북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그동안 꾸준히 창작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이제는 창작 음악에도 경험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창작 음악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사명감으로 오페라 우룩을 기획하게 됐습니다. 지역 예술계에서 공동 창작 작품으로 몇 번의 그 작품이 있었는데 예. 저희가 이번에 음악에도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그런 음악적인 장르의 융복합을 통해서 관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네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맞췄다고 말씀 들었어요. 네네. 재미난 과정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예. 그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예. 성악가 분들은 물론이고요. 극을 같이 이끌어가는 합창단 분들, 또 오케스트라, 무용단, 어린이 합창단 등 뭐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하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재미있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간을 마련해 주신 사직 초등학교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네네. 오페라 우룩을 위해서 힘써 주신 여러 단체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네. 자,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창작 오페라입니다. 중원의 우룩. 많이 기대가 되는데 네. 사실 오페라기 때문에 아까도 이제 기존의 오페라랑은 좀 다르게 그렇죠. 좀 끌어들이기 위해서 좀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존의 오페라를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워하는 건 그렇죠.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오페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대사를 노래로 하는데요. 예. 이번에 저희는 이제 우리나라 대중음악이 지금 K-팝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K-오페라라고 명령을 하고 좀 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예. 뭐 대사를 영화처럼 한다든지 뮤지컬적인 요소를 영입한다든지 해서 네네. 기존의 오페라와는 좀 다르게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자,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 또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한데요. 예, 이번 우룩 공연이 11월 7일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있고요. 그리고 11월 28일에는 충주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공연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의 공연을 마치고 나면 좀 쉬어야 되겠죠. 저희도 좀 쉬고 내년에는 올해 이어서 오페라를 또 도전할 계획인데요. 현재는 구상만 하고 있는 단계지만 제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 예. 우암산 도깨비라는 오페라를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네네네. 항상 많은 여러분들이 음악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음엔 저기 우암산 도깨비로 다시 한번 모시는 날이 있게 되기를 네. 저도 기대를 하겠고요. 자, 일단 여러분 내일입니다. 내일 청주에서 일단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열리는 창작 오페라 중원의 우룩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엔 또 충주에서도 역시 한 번 더 열리게 되니까요. 네.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고 좀 부디 성공적으로 정말 잘 치러시기를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관객들과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앞으로도 더욱더 다양한 활동 그리고 매력들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충북 챔버 오케스트라 이상전 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평소 서 있거나 앉아 있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스트레칭으로 수건을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 다리 스트레칭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들어 올려주고요. 그 다음 수건으로 볼을 감싸주고요. 발바닥에 위치한 상태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며 천천히 수건을 감싼 다리에 무릎을 펴주실 거예요. 팔꿈치를 구부려 그대로 발을 얼굴 쪽으로 당겨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발목이 스트레칭됨을 느낍니다. 이 자세에서 10초간 유지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호흡을 한 상태로 다시 무릎을 구부려서 돌아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다시 한 번 더 무릎을 쭉 펴고 발목을 당겨서 내 얼굴 쪽으로 가져올게요. 무릎을 구부려서 위치해 주시고요. 우리 한쪽 다리를 천장 위로 올려주고 그대로 양손으로 수건 끝을 잡은 상태로 볼에다 닿을 수 있도록 수건을 놓습니다. 우리 아래 세워진 다리는 쭉 뻗어 놓아주시고요.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수건을 걸은 다리 쪽은 무릎을 펴주시고 그대로 발을 내 얼굴 쪽으로 가져와서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 발목을 스트레칭 해줄게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무릎을 살짝 구부려줬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펴고 이때 발을 무리해서 가져와서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골반이 고정된 상태로 다리를 늘릴 수 있도록만 해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완성 동작에서 충분히 호흡을 해준 후에 돌아가는 걸로 해서 양쪽 5번씩 스트레칭 하도록 할게요. 네,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하는 1분 홈트였습니다. 뭐 요즘 그 하체가 원래 좀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붓고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한 번쯤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네.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을 안내하는 설명하는 안내인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자,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1번 도슨트, 2번 로보트, 3번 에이전트, 4번 클라이언트 중에서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입니다. 휴대전화 드시고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우리 집 분위기를 책임지는 공예품들 무엇이 있는지 네네. 인증샷과 함께 자랑해 주셔도 좋고요. 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집에도 다들 인테리어 어디라도 맞아요. 예쁘게 해놓는 공간들이 있을 있어요. 텐데 그 공간에 책임지고 있는 그런 공예품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마음껏 오늘 통해서 자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네. 다른 지역으로 좀 떠나볼 텐데요. 가을 역시 뭐 뭐니 해도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고 특히 이제 요즘 보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좋죠. 예,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또 공공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그런 공간이 많아가지고 네. 도심 여행하기 참 좋은데 대구에도요 자전거를 타고 금호강 주변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도심 이동의 시작은 시민의 발인 지하철. 그 다음은 이유진 아나운서가 출발지를 동촌역으로 잡은 건 다 이유가 있어서라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자전거 빌리러 왔는데요. 어떻게 빌릴 수 있어요? 신분증 챙겨오셨죠? 네. 회원가입 신청하신 후에 그 작성하시고 저희가 신분증 대조 후에 자전거 바로 빌리실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빨강색이 톡톡 튀게 너무 예쁜데 이걸로 빌릴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걸로 바로 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공짜 맞죠? 네, 저희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타고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빨간 자전거를 끌고 향하는 곳은 동촌 유원지 금호강 코스. 이유진 아나운서 그나저나 잘 탈 수 있을까? 근데 자전거 5년 만에 타는 건데 안 넘어질 수 있을까? 와!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예쁘다.
길게 뻗은 금호강을 위풍당당하게 가로지르는 해맞이 다리가 방문객을 반기고 아래론 한가로운 동촌 유원지 풍경이 펼쳐진다. 지금 금호강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보고 평화롭다고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기 보니까 오리배도 있는데 오리배 오늘 타는 건가요? 가을 강바람 시원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나? 나르릉 비켜주세요. 금호강에 유진이가 왔으니까 비켜주세요. 지하철 동촌역에서 아양교까지 유유히 흐르는 금호강 풍경을 즐기며 열심히 페달을 밟는 이유진 아나운서. 간만에 자전거 탄 소감은? 강가에서 자전거 탄 적이 처음인데 굉장히 상쾌하고 와, 이래서 자연이 좋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와, 광고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안녕. 금호강을 거슬러 오른 건 따로 목적지가 있어서라는데 10여 분을 달리니 강물 위에 그림처럼 걸린 철교가 보인다. 와, 저기구나. 대구선의 한 부분으로 70년 이상 기차가 다녔다는 아양철교.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차가 지나갔던 길을 제가 자전거를 끌고 가니까요. 뭔가 느낌이 또 색다르네요. 그리고 이렇게 풍경이 진짜 멋있는데요. 와, 이 길을 기차를 타고 가만히 앉아서 가면 또 얼마나 예뻤을지 상상이 됩니다. 2008년 철로 이설로 역할을 잃은 폐철교는 대공사를 거친 끝에 강을 오가는 길목이자 이색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와, 아양 기찻길의 침묵과 레일. 와, 밑에 물 흐르는 것 봐요. 진짜 아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철로로 기차가 다녔다는 거잖아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좀 아찔하긴 하네요. 다리 중간에 쉼터 겸 전망대가 자리해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 시원하겠다. 쳇바퀴 같은 일상 속에서 누리지 못했던 여유, 오늘은 제대로 즐겨본다. 가을 햇살 즐기며 한 모금 쭉. 와, 시원하니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밖을 보니까요, 지금 강에 구름도 비치고 있고요. 와, 이렇게 예쁜 곳을 보면서 먹으니까 진짜 힐링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이 밤의 야경이 그렇게 예쁘대요. 제가 뉴스를 하니까 못 올 것 같은데 그래도 마치고라도 한번 와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아쉬움을 달래는 방법은 바로 셀카, 찰칵. 동촌의 야경이 궁금하시다고요? 이효진 아나운서와 여러분을 위한 선물 짜잔! 이번에 찾은 곳은 옛 간이역의 모습을 간직한 기찻길 공원. 와, 이렇게 아직 기찻길이 남아있어요. 이게 7, 80년대만 해도 사람들이 칠성시장이나 번개시장을 갈 때 이 기찻길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또 대구에서 하양이나 경주로 통학 또는 통근을 할 때 이 기찻길 썼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올라서 보기도 하네요. 정말 신기하죠. 그리고 그때 이용했던 역이 바로 이 동촌역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1917년에 세워진 이래 90년간 운영됐던 동촌역은 2008년 구 대구선이 폐지되면서 기차역의 소명을 다했는데 지금은 동촌 역사 작은 도서관이라 이름으로 새 역사를 쓰고 있다.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주 찾으시고요. 네. 주변에 있는 주민분들이 일단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과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그 치매센터에서 이제 어르신들을 모시고 이제 과거의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가지고 이 장소로 종종 오시기도 하십니다. 작지만 있을 건 다 있다. 옛 역사의 정취가 듬뿍 담긴 작은 도서관은 독서의 계절에 찾아봐야 할 필수 코스. 그런데 이유진 아나운서 어디로 올라가나 했더니 와, 동촌 역사의 삼각형 지붕 안 이렇게 숨은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요, 나만의 아지트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혼자서 편안하게 있는 공간 같고요. 다락방이기도 하고 좀 아늑한 공간이다 보니까 편한 마음으로 책 읽기 아주 좋은 장소 같아요. 이렇게 동촌 낭만 기행은 잠시 책 속 여행으로 고고.
마음의 양식을 얻고 다시 출발. 오늘의 마지막 행선지. 마을 가운데로 대구선 기차가 다녔다는 기찻길 마을. 이제는 기차 대신 벽화가 가득하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는 굴비인지 조기인지 생선을 또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주 살을 깔끔하게 잘 드신 것 같아요. 이곳이 옹기종기 행복마을인데요. 정말 곳곳에 색깔별로 벽화도 있고 또 벽들도 있어서 정말 행복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 느낌의 마을이에요. 사진 찍기도 정말 좋습니다. 기찻길이 없어지고 활기를 잃어가던 골목에 벽화와 텃밭을 조성하면서 사진 명소로 거듭났다는 행복마을. 혼자 걷는 길에 벽화가 동행이 된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네? 같이 놀러 가면 안 돼요? 와, 가족분들 같이 놀러 가시네요. 저도 같이 가요. 문 좀 열어주세요. 벽도 그림도 알록달록해서 대구의 베네치아라 불린다니 베네치아에 온 기분 한번 내볼까? 짧지만 알찬 도심 기행은 이렇게 마무리. 저와 함께한 도심 속 산책 어떠셨나요? 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가득 얻고 가는데요. 동촌 낭만 기행, 가을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제가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행복을 주는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다. 빠듯한 일상 속 부담 없이 가을의 낭만과 여유를 찾고 싶다면 우리 곁 정겨운 동네에서 발걸음 가볍게 나서보는 건 어떨까? 네, 대구 동촌의 낭만 여행이었고요.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제 아침에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관람객들에게 전시물을 설명하는 안내인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1번 도슨트였습니다. 두 분 저희가 뽑았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5008님, 그다음에 4044님 축하드립니다. 5008님께서는 도슨트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근데도 정답 잘 맞추셨습니다. 네. 저도 방송하느라 알았습니다. 우리 집 공예품은 아이들 작품입니다 하시면서 사진까지 네. 9살 딸이 자기가 만든 작품 보내달래요. 지금 독감으로 학교도 못 가고 저랑 같이 시청 중이에요 하셨는데요. 아이고 안녕. 네.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네. 귀엽게 잘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4044님도 사진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취미로 도자 공예하고 계시대요. 주로 소품 작업을 하는데 최근에 만든 액자 소품입니다. 거창하진 않지만 생활의 활력소가 되는 도자 작업, 갱년기를 이겨내는데 이게 또 도움이 되지 하셨어요. 이겨내는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이건 예술가의 경지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 있으면 하나 사고 싶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정의 네. 상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11월 한창 깊어가는데요. 가을 정치 느낄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들은 뭐 많습니다. 11월에도. 특히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충북 옥천에서도 걷기 대회가 열린다고 하네요. 네, 옥천 향소숲길 걷기 건강 걷기 대회인데요. 네. 대청호반 주변에 있는 그 옥천의 향소숲길이 아름답기로 좀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좀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가서 걷고 오는 대회가 끝이 아닙니다. 멋진 축하 공연도 있고요. 또 경품 행사까지 있으니까 네. 정말 가실만 하고요. 자, 가실 분들은 토요일 오전 9시까지 향소숲길의 시작점인 옥천 선사공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멋진 풍경 보시면서 건강도 좀 챙겨보시고 운이 좋으면 경품도 좀 따가시고 아주 일석이조의 그런 행사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왜 충주가 명품 사과의 고장인지 충주 찾아가봐서 알아보고요. 또 아침엔 라이브와 재미있는 토크가 있는 틀어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네. 가수 설아수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문화가 있는 아침에서 멋진 그 오페라 무대로 선보였는데 내일은 또 신나게 또 틀어줘로 아침 라이브로 여러분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상품을 드립니다.